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도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수성구의 어르신 임의용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에는 편의주의 행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03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도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17일 오후 4시 기준 1일 누적 강수량은 청도 161mm, 대구 79mm, 문경 64mm, 예천 49mm, 경주 31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청도 9mm 일대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원리 일대는 도로가 침수되며 차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지역별로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며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온라인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역을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권역으로 나눠 거점 도시를 방문해 현안과 요구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17일 안동에서 열린 모두의 광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홍화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동 임하면 추몽리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안동을 찾는다는 소식에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산불로 임하면 임시주택에서 지내는 주민은 현재 400명. 시민들은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이 가장 컸습니다. 산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입니다. 생존에 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보상해 주셨으면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요구할 것도 없고 그냥 옛날 있는 그대로 3월 25일자 이전 그대로만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은 4월 초 과수 피해 조사를 했지만 이때 식물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충분치 않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농업활동에 꼭 필요하지만 보상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지게차 그리고 주민 수익 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 등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은 즉석에서 추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자체적인 검토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꼭 필요한 지게차입니다. 이게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마을 창고가 전소가 됨으로 인해서 또 태양광도 다 전소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보상이 안 되면은 안동시청에 차려진 상담장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태주 국립경북대 총장은 이곳을 직접 찾아 경북 지역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주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또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지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앞으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박규섭 국정기획위 대외협력국장은 지역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또는 국정 현안으로 국정 과제로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각 분과에 배분을 해서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에 한 달 사이 제안된 정책과 민원은 110만여 건. 주민들이 쏟아낸 목소리가 언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어르신 임의용 할인 사업. 그동안 헬로티비 뉴스는 꼼수 운영과 부실 관리, 책임 전가의 낮은 인지도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는데요. 문제의 뿌리에는 편의주의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인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매년 1억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수성구 어르신 임의용 할인 사업. 30년 역사의 이 사업은 임의용 협회가 경로 우대 업소를 추천하고 수성구가 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수성구는 임의용 협회에 가입된 1,200여 개 업소 가운데 130개 업소만 지정해 지원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내세웁니다. 임의용협회에서 추천하는 업소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 업소 선정은 임의용협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업소들이 대부분 또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좀 정보를 원활히 좀 한 번에 좀 연락이라든지 관리가 되는 좀 효율성을 좀 따진 측면. 수성구의 이런 편의주의 행정은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업소가 꼼수를 부리거나 사업 자체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 행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130개 미용실이 수성구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대요. 홈페이지나 우리 나가는 사람 그런 거 모르잖아요. 홈페이지 머리 또 자른 데가 잘라야 되지. 할인한다고 하면 반 50% 할인한 날 갔다 보면 머리 많이 안 떠오르고 경로 그거 할인 없어요. 내가 아는 데는. 전문가들은 복지 행정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의용 서비스 공급자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실제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에요. 현대 행정은 전혀 반대죠. 수요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임의용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이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전면적으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 평가를 해서 30년간 이어온 어르신 임의용 할인 사업. 이제는 낡은 틀을 깨고 어르신 중심이라는 복지 본연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수성구의 과감한 결단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허점을 노린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국가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을 맡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설립 10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기관이 지금까지 존속하면서 쌓아놓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하고 지원의 폭을 더욱더 넓혀나가야 되겠다는. 다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 같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소액을 보낸다던가 또는 송달을 일부러 피하면서 이 제도의 어떤 맹점을 이용한다거나 벌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집행에 필요한 채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이혼 절차를 개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책주의 이혼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배우자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원하고.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단순 개인 채무가 아닌 공적 채무로 이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양육비 외에 양육수당 같은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 본부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의 산림 복구 방식이 과연 실효적이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재창조 수준의 복구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무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산불 재창조는 지금부터 속도전입니다. 속도를 안 붙이면은 계획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계획하다가. 완벽한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거예요. 문경 돌리네 습지 탐방센터가 준공됐습니다. 탐방센터는 돌리네 습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습지에 대한 정보와 환경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총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 지하 1층은 석회동굴 벽화와 물속을 표현하는 천장형 미디어 영상이 생동감을 주는 공간으로 꾸며졌고 1층은 습지 정보를 전달하는 체험버스와 파노라마 전시, 습지 생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디어 정보실로 구성됐습니다. 또 2층에는 어린이 체험관과 야외 테라스 등이 마련돼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문경시는 앞으로 탐방센터의 시범 운영 등을 거친 후 오는 9월 중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돌리네 습지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국내 최고의 습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습지로서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해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함께 향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교육작지 발전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의 재난 극복을 위한 연대와 응원의 의미를 담아 이번 총회를 안동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CEO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항시 유망 강수기업협의회와 LIG 넥스원, 아진산업 등 15개 기업이 참석해 직업계고 인재 채용과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에서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과 건강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유치원 급식 정책 방향과 사립유치원 회계 예방 감사 등 유치원 관리자들이 숙지해야 할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가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64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해 진학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대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의료계열 특강 등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수험생들은 대학 전형별 세부 기준과 전략, 학과 정보, 실전 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극한 호우에 대비해 도내 전역의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도내 전 지역의 마을 사전 대피 체계를 전면 가동했습니다. 기존에 마련한 재난 대응 체계인 마을 순찰대를 전면 가동하고 마을 단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과 지난해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려 즉각적인 주민 대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